아, 예, 예. 한숨만 나오죠. 그렇죠. 무더위에 국가는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뭐,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우리가 지금이 뭐, 3번 파동이든 5번 파동이든, 엘리트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락 파동이 이어질 거다. 반등은 있겠으나, 뭐, 그걸 믿겠냐. 어제 차트가 만들어진 꼴을 보니까 중간에 길다란 짱대 음선, 어제 같은 경우에, 그죠? 어제 길다란 짱대 음선을 중간에 해가지고, 중간에 양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음선이 나타나면서 양선이 이렇게 붙는 바람에, 그죠? 이걸 과연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어제 이렇게 안 됐다면 오늘 하루도 반등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바닥에서 돌았을 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도 꽤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도 올랐고 다 올랐으니까. 그것이 뭐 데드캣 바운스든 기술적 반등이든 간에 미국 시장도 올랐으니 우리 시장도 어제 이어가지고 조금은 오르리라고 보았던 것이 멀쩡한 심정이고요. 보다시피 오늘 아침에 개장가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올라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막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이후에 시장은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조금 올랐네요. 그래프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장중에 아침 개장가에 조금 올랐죠. 2418까지 조금 올랐습니다. 개장가가.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3천억 이상을 매물을 던지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은 우리 시장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라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뭐 새롭게 뭐 리세션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뭐 바로 어제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갑자기 겹친 것도 아니고 금리 이야기합니다만은 금리가 갑자기 뭐 어제는 안 오르다가 오늘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매도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갑자기 매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새삼스럽게 시장의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는 뉴악재라고는 없죠. 그죠? 새로운 악재라고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악재는 없는데 계속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계속 두드려 맞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제풀에 쓰러졌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조만한 뭔가 티끌에도 시장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하나 몰랐네요. 그죠? 셀트리온 하나 몰랐고 와르르 다 떨어져 버렸고요.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제 58,000 전자에서 57,000 전자가 됐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이야기했죠. 그죠? 삼성전자 그 PBR, PBR 1배, 1배 달러면 4만 원대라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PBR 1배가 대개 4만 5천 원 수준이에요.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수준이고 과거 사례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바닥이 PBR 1.1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1.1배. 한번 그 우리 차트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이게 삼성전자도 그죠? 이게 삼성전자의 기업 여러 가지 그 정부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정부 데이터들인데 쭉 아래쪽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아이고 내가 이걸 누르니까 어? 예 이걸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 밴드 차트가 있고요. PBR 밴드 차트가 있죠. 그렇죠? PBR 밴드 차트. PBR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 밴드가 이 밴드가 가장 낮은 밴드가 1.1배예요. 1.1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거에 가장 PBR이 낮았던 데가 PBR이 1.1배까지 떨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고점 요게 몇 배나니까 2.4배였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갔던 데가 2.4배 정도에 됐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떨어져서 지금 한 1.6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PBR은 과거의 저점이 1.1배였으니까, 그죠? 저점이 1.1배였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더 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퍼로 보더라도, PER로 보더라도 과거의 퍼가 제일 낮을 때가 6배였어요. 여기 6배. 제일 낮을 때가 2019년도에 6배까지 갔으니까 6배. 아직도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한 9배쯤 되니까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은 과거의 사례로 봐서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PER이나, 그죠? 예를 들어서 PER이나 PBR이나 또는 PER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죠?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현재 삼성전자 데이터입니다만은, 현재 삼성전자가 보면은 여기 보이죠? 삼성전자의 퍼가 오늘 현재 PER이 9배쯤 되고요. PBR 1.29배네요. 제가 계산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한 1.29배니까 과거에 1.1배까지 떨어졌다 갔다면 오늘 현재 이거 58,300원. 이거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앞으로도 충분히 이거 58,300일 때 PBR이 1.29배니까, 예를 들어서 PBR이 1배 또는 1.1배를 바닥을 할지라도 과거 사례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을 바닥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내일 또 목요일이니까 마니투데이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요번 주 내내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후다닥 강의하고 공유하고 후다닥 돌아와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또 지방이 또 내려가야 되고요. 월요일 날은 지방이 또 내려가야 됩니다만은 이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오전 중에 그게 마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가가 전화 와가지고 PD가 전화 와서 내일 방송에 나올 수 없느냐 해서 내일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나오라 하고 하는 거는 시장이 참 어려운데 꼭 나오면 안 되겠느냐, 시간을 바꾸면서 봐서 나오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만은, 결국은 거기서도 물어보는 게 그거겠죠. 뭘 물어봅니까? 도대체 이놈의 바닥이 언제, 그죠? 어디까지? 둘 다 작가나 PD나 모든 사람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제 몰라, 어디까지 몰라.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 지금을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어제도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오늘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설령 내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일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바닥은 언제 하노?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꼴을 보고 하다못해 RSI가 넘어서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지 이럴 때를 우리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전히 앞으로 언제까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우리가 장담해서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당장에 주가가 올라서기를 바라기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과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왜 이게,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을 꿈꿉니다. 이때가 우리가 과거의 코로나 시절입니다. 그죠? 코로나 시절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1400까지 갔다가 V자 반등으로 급격하게 반등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죠?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암담했으나 결국은 이 암담함을 극복하고 급등세로 V자 모양으로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예? again 코로나 시절에 3월 20일 날 2019년 3월 20일에 again 2020년 3월 20일에 코로나 V자 반등처럼 이번에도 V자 반등이 있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같지 않다. 이때는 뭐로 움직였습니까? 돈으로 올려요.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그죠?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실적은 차치하고 돈으로 시장 유동성으로 금리를 제로로 미국은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우리나라도 그리텍으로 만들고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주고 돈 지어주고 그러면서 돈을 살포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주가가 V자 반등이 되려면 그죠? 돈을 풀고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와중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풀 수가 있겠으며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사실은 과거에 한번 볼까요? 그 차트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에서 주요 지수에서 S&P 500을 한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P입니다. 우리 그냥 장기적으로 봐서 S&P인데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자, 이게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월봉을 그만두고 나중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S&P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찾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거 미국의 주가가 급락세로 보였을 때 통상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면은 뭐라 그럽니까? 소위 이제 하락장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어마켓. 그렇죠. 미국에 있는 S&P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지니까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럼 약세장으로 들어섰을 때 과거에 이럴 때가 과거에 한 1970년대부터 따져보면 한 열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약세장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V자 반등으로 나타나는 데가 있었느냐? 이처럼 V자 반등이 나타나는 데가 있었느냐? 거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느냐? 20% 이상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깁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옆으로 깁니다. 그리고는 슬슬 반등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떨어진 데가 예를 들어서 1년 떨어졌다 그러면 1년 안에 이 떨어진 만큼을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등하느냐? 떨어지고 옆으로 기고 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오르고 또 조금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과거에 미국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차트가 계속 상승세였으니까 그죠? 미국 롱텀으로 봐 상승세니까 결국은 회복을 하지만 결국은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들어선 다음에 V자 반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약세장에서 옆으로 기다가 서서히 반등하는 소위 V자 반등이 아니고 U자 반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장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따져본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V 반등은 없다. 잘해야 옆으로 길 거다.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길 거다. 잘해야 횡보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후에 반등은 야금야금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가지고 지금이 도대체 몇 번째 파동이냐 뭐 내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우리는 이게 과연 혹시 반등하면서 사가 있지 않겠냐. 그죠? 예? 여기서 따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이 파동 끝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1로 보고 있고, 2로 보고 있고, 3으로 보면서 혹시 사가 있지 않겠냐. 이게 어딘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 계산해가지고 이 바닥에, 그래서 이것의 곱하기 뭐 1.618배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계산났어요. 그죠? 2,400 얼마였죠?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 바닥이겠지 계산했습니다만 계속 틀렸잖아요. 그래서 3번 파동의 바닥을 잡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하다. 그죠? 바닥 찾기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절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반등하겠죠. 그래서 뭐 결국은 지가 끝없이 떨어지는 주가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과거에도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사실 조금씩 반등했어요. 반등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폭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폭락하고 조금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폭락했으니까 뭐 하다못해 조금 반등은 있겠지. 그 반등이 어제 우리가 했듯이 2430, 2537등, 2546을 넘어서면은 이게 이제 사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사가 아닌 거고,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 되긴 합니다만은 이 반등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하락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출발하는 하락 파동이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힐 거다. V자 반동은 없을 거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닥 찾아가지고 지금이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자신만의 소설로, 희망으로, 기대로, 내지는 시장을 소설로,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고 있는 팩트, 시장에 주어져 있는 맨날 말씀드립니다. 물증, 물증, 뭐 RSI에 넘긴다거나 기준선을 넘긴다거나 구름을 넘긴다거나 이런 물증이나 확정 없이 그냥 자신만의 희망과 기대와 소설에 따라서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고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물타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하나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언제가 바닥이냐? 방송에 나가면 분명히 그거 물어볼 건데요. 그죠? 방송에 나가면 분명히 물어볼 거고, 어제도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언제가 바닥이냐, 어디까지 갈 것 같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만, 뭐, 저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8월 26일 날 2372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어디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시장의 관심이 사라질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라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말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이 아무래도 4번 파동, 5번 파동이라 보다는 파동 떨어지는 꼴을 보니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강력한 꼴을 보니까 이는 파동의 성격상 이는 산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산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파의 끝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물증을 보더라도, RSI 보더라도, 이게 돌아서지 않는 RSI가 30m 초반기다 그래서, 오늘의 마감 RSI는 20에 불과합니다만, 여전히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각각을 자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썼습니다. 퍼펙트 스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증폭돼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저희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또는 두 개 이상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강력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금리의 상승세, 환율의 상승세, 그러니까 유가는 급락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공포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이게 공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제가 설명했죠. 중간에 길다란 짱대 양선이 생기고 이게 바닥에 돌아서려면 양선이 여기 붙고, 그죠? 양선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붙어입니까? 또 양선이 이렇게 붙어야, 그죠? 이렇게 길다란 음선이 있고, 추세가 트렌드가 돌아서려면 이쪽에 양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가운데 절반, 이 음선에 절반 이상으로 음선의 종가가 나타나야 돌아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랬잖아, 그죠? 이제 종가가 안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정답을 합니다만, 오늘 주가가 크게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RSI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 없으니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봐라 떨어졌잖냐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한심합니다. 그죠? 한심합니다. 정말 주가가 올라야 좋을 텐데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봐라 주가 떨어졌지 않냐 내 뭐라 그랬냐 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저도 이 정도 같으면 바닥이겠지. 이 정도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바닥일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조금 반등하면서 사까지 써놨잖아. 하라고 써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좀 반등하고 또 처박히더라도 그죠? 또 반등하고 나서 조금은 오르고 여기서 조금은 오르고 그리고 또 더 처박히더라도 조금은 오르겠지. 이 은근한 반등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시장은 제 뒤통수를 과감하게 때리고 반등 웃기는 소리지 마 하면서 주가가 와장창 떨어지는 꼴을 보니 그죠? 반등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와장창 떨어지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참으로 그럴까요? 뭐 자괴감도 들고요. 한심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그러네요. 시장이 참 어렵다.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을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어차피 좀 하락할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뭐, 언젠가는, 그죠?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언젠가는, 엘리어트 파동의 근간은 언젠가는 오른다. 그죠? 언젠가는 오른다. 1, 2, 3, 4, 5가 끝나고, ABC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1, 2, 3, 4, 5가 있다. 우리는 여기 어딘가 있다. 그죠? 어딘가 있다. 끝나고 나면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오른다. 이게 여기서 끝날지, 더 내려가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이 C가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다.를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긴 합니다만은, 여기를 C 파동의 어딘가를 기다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죠? 어렵습니다. 자, 달러의 원화 환율, 오늘 드디어 장중에 1297원까지 왔습니다. 1297원 90초까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성이 두 창까지 또 두 명인가 돌아가지고 또 예, 두 창 이야기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대로 있고요. 그죠? 맞습니다. C8의 별명이 뭡니까? C8의 별명이 뭐라 그러죠? 킬러시라 그러죠. 킬러시. 그죠? 킬러시. 그 다음에 킬러시 중에서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3이죠, 3. 3-5-3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3이죠. 그러니까 C 파동이 킬러시니까 강력하기도 하고요. 해필은 그 중에서도 3번 파동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두 개 겹치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환율. 오늘 드디어 1297원까지 장중에 가면서 마감가는 그보다 살짝 떨어져가지고 1297원 30전에 끝났습니다만은 1297원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1300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00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블룸버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블룸버그 아시죠?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환율 어떻게 될 거라 보느냐.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더니 블룸버그 통신사더라고요. 그 기자가 환율 얼마나 어떻게 될 거 보느냐. 그래서 1300원 넘어갈 것 같냐. 그래서 내가 why not? 왜 안 될 거 뭐 있냐? 안 될 거 뭐 있냐? 1300원 못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딨노? 위에 뚜껑 있나 없다? 덮개 있나 없다? 요는 1번은 1300이랑 1300이라는 게 1번은 시장에 단순하게 시장 심리도 어제 설명했듯이 응? 시장 심리도 그죠? 1300원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은행 간 환율입니다. 1297원 이거는 지금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거는 1300원은 이제 그 뭡니까? 고객 환율이고 고객 환율은 은행 환율 플러스 예? 은행 간 환율 플러스 스프레드 수수료를 붙인 게 이 고객 환율이거든요. 이게 1400 이미 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뭡니까? 시장의 중간값. 소위 말해서 은행 간 환율. 은행끼리 거래되는 환율. 외환시장에서. 근데 장중에 1300원까지 못 갔어요. 1297원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1300원은 why not? 갈 수 있어. 심리적으로 봐서 1300원이고 두 번째로 혹시나 당국에서 인플레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 떨어뜨릴 거라고 하지 모르는데 이거 별배 없어. 달러yen 같은 경우에 135가 넘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135가 2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원이라 그래서 1300원 넘지 말라는 보장 어딨냐. 1299원과, 예. 아니, 1299원은 싸고 1300원 비싸나. 이런 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홈쇼핑에서 10만원짜리를 10만원 팔고 99,800원에 팔면은 2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왠지 싸 보이는 거.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1300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1300 일단 한번 뚫리고 나면은 일단은 뭐 뚫렸으니까 뚝이 무너졌으니까 뚜가 한번 무너진 거는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그래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금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미국에서 달러 금리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세고 해외에서 달러엔 환율 그렇지? 달러엔 환율 볼까요? 달러엔 환율이 어디에 도망갔나? 이거네요. 달러엔 환율 135가 문제가 있네. 136까지 갔네요. 그죠? 136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월모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1998년도에 147까지 가고요. 147까지 가고 이후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이때 환율 이미 넘어섰죠. 그죠? 2001년도 초에 135 정도에 이게 135인데 이것도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2000년대 이후에 최고치니 그 다음에 넥스트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이제 147이죠. 이런 판국에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에 대해서 가지고 왜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은 왜 1300을 못 넘기로 1300을 못 넘기로 거기에 이게 뭡니까? 이때 서버프 그 리만 사태 났을 때 이게 1600까지 갔는데 아니 리만 사태 리만 사태 때 1600까지 갔고 우리 IMF 됩니다. 1999원입니다만 그러니까 1300원 별로 의미 없는 숫자예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뭡니까?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정말 살을 쥐어박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살을 쥐어박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미국 시장 보나만 하죠, 그죠? 미국 시장 보나만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반등했습니다. 반등하면 뭐하노? 우리나라 시장 빠지는데. 나스닥 지수 어제 반등했습니다.
뭐 반등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데. 그리고 이 반등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는 이런 반등이지, 이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물증, 기준선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후행스팬의 캔들을 넘기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 지가 반등하는 거야.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일부일 테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오늘은 워낙 전 세계 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샹하이마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몇 프로? 2.74% 빠졌는데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2.74% 빠져가지고 66포인트 처박겠는데, 샹하이 시장은 빠져봤자 얼마입니까? 1% 빠졌습니다. 그래서 샹하이 시장이 1%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구름 위에 가고 있으니까, 내내 말씀드렸듯이 동학개미 별볼이 없다, 서학개미 별볼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주식을 한다면 동학개미, 서학개미보다는 어디야? 중학개미 쪽으로 가라. 고등학교 개미가 아니고, 그죠? 고등학교 개미가 아니고 중학개미까지 가라. 이렇게 말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 급락세입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유가. WTI입니다만은 와장창 급락하고 있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이 리세션.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면은 수요 감퇴가 될 것이니까, 수요가 감소할 것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유가는 하락한다. 그죠? 하락한다.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차트로 본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때 기준선 무너졌죠. 그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셀이죠. 그죠? 오늘은 기준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도죠. 예. 유머였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유머.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신호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장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CC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 살짝 매수이긴 합니다만은, 뭐 구름 미치고 이게 기준선 미치니 매수는 매수로 돼. 어떻게 하라고요? 꼭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라. 그죠? 조금만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이요. 바닥이 되려면요. 수급을 본다면 시장이 바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개미들이 매수 가지고는 바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바닥이 되려면 개미들이 매수 가지고는 바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되느냐.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이 반등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외국인 플러스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이때 줄창 파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이럴 때 개미들이 반등하면서 와 올라간다 싶어서 여기서 연락이 사다가, 높은 데서 연락이 사다가 조금에 반등하니까 요만큼 손해본 거라도 건지다 싶어가지고 재빨리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사겠죠. 그죠? 누가 하나 사면 누가 하나 팔게 돼 있죠. 맞습니까? 누가 하나 사면 누가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팔면 얘가 개미가 팔면은 뭡니까? 그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게 돼 있는 거야. 외국인 사게 돼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 시장이 반등할 때는, 상승할 때는 개미들이 주가가 반등하고, 그때 기관들이 외국인 연락이 사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야하고 싶어가지고 그 높은 데서 손해본 거 10% 터진 거 1% 반등할 때마다 50% 터진 거 10% 손해보고 빠지자, 20% 손해보고 빠지자, 이러면서 주가가 돌아서는 거지. 지금처럼 떨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할 때 개미들 매수로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이걸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바닥이냐? 돌았을 때는 언제가 추세가 돌았으려고 그러면은 얘들하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얘들하고 기관들하고가
들어와야 돼. 누가 사면 누가 팔게 돼 있는데, 누가 사면 누가 팔게 돼 있는데, 아직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개미들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뭐, 갔다 옵니다. 이거. 연준 의장도 판다고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월이 집 사지 마라 그래도 집 사지 마라. 그죠? 파월이 그랬습니다. 집 사지 마라. 왜? 금리 올라가니까. 대놓고 말했습니다. 파월이 집 사지 마라. 금리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자산 시장이,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자산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모든 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라는 말은 특히 그 중에서 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 당연하고, 집 사지 마라. 금리 올라간다. 부동산, 자산, 집이다. 뭐, 주식. 그럼 뭐,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아, 예. 옛날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파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죠? 옛날에 페드 FRB 회장이 그린스팬 풋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린스팬 풋. 그죠? 그린스팬 풋이 뭡니까? 풋 옵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그린스팬이 들어가지고 돈을 풀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을 거다. 막아줄 거다. 이게 그린스팬 풋이었죠. 버냉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냉키, 그 이후에 FRB 회장된 버냉키도 버냉키 풋. 버냉키가 시장을 막아주더라. 지금은 파월은 그렇게 다 보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은근히 파월 풋도 기대했는데 파월 풋은 그다지 효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믿을 놈 없다. 믿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FRB를 믿을 것도 없고, 중앙은행을 믿을 것도 없고, 바이든을 믿을 수도 없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도 없고,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최고야?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라이프타임 커스터머님 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